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만 좋아가지고 2년 동안 떠들고 있는 천 회장입니다. 앞으로 8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떠들고 싶습니다. 목청이 터지더라도 해야 할 건 해야겠죠.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여러분? 보니까 저녁 맛있게 드시는 것 같던데 어떤 분은 뭐 찌개도 먹고 뭐 스테이크 먹는 분도 있고 소주에 삼겹살 드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오늘 저는 이제 금식으로 이제 캐모마일 한 잔 마시고 쉴까 생각 중입니다. 저도 저녁 먹는 걸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점심 때 한 끼를 든든히 먹으면은 이상하게 저녁을 먹기가 싫더라고요. 요즘은 한 끼 먹는 것 같습니다. 한 끼. 한 끼. 근데 한 끼 먹어도 뭐 굶어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점심 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김치찌개. 저는 김치찌개 매니아예요. 매니아라서 너무나 맛있어.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뭐 순두부찌개, 청국장 뭐 이런 걸 좋아해. 완전 신토불인가? 아니요, 토속적인 그런 음식, 우리나라의 그 토속적인 메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동동주에 뭐 파전도 좋아하겠지만은 나는 뭐 이렇게 그 감자전 이거 좋아합니다. 감자전, 뭐 녹두전. 아직까지도 잊지 않네. 동동주에 감자전 너무나 맛있더라고. 그래서 산에 갔다 와서 딱 한 잔 마시고 기분이 알탈탈할 때 그때 딱 자면은 딱 좋아요. 수면 상태가 아주 좋죠. 잠도 잘 오고. 여러분들도 그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렇게 드셔보세요. 뭐 그 등산뿐이 아니라 산에서 좀 놀다가 내려오면은 딱 좋더라. 동동주 한 주 전자 딱 먹으면 딱이야. 어떤 분이 그랬는데 그 계룡산에 오면은 연락하라고. 근데 그분 요즘 댓글도 안 달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말로만 뭐 오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시간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세요. 나는 굉장히 싫어. 뭐 말로만 뭐 형식적인 인사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응? 몇 월 며칠 몇 시 장소 딱 정해가지고 봅시다. 뭐 그렇게 해야지. 뭐 그냥 무슨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옛날에 그 제 여사친도 그랬어요. 뭐 위자가 한번 보자. 만나서 식사하자. 뭐 그런 소리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정확하게 날짜 정해야지. 토요일 뭐 저녁 7시 아니면 뭐 동학사 인근에 무슨 주막에서 보자. 뭐 막걸리 한잔 하자. 뭐 그렇게 해야지. 뭐 뜬구름 잡게 무슨 오면 방문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주소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 뭐 빈말 별로 안 좋아해요. 빈말. 약속, 특히 약속, 장소 만날 때는 빈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좀 까칠하나 내가? 좀 까칠할 수도 있겠죠. 그냥 농담입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약속을 정할 때는 정확하게 잡고 하세요. 뭐 다음에 한번 식사하자. 뭐 그런 거 별로 의미 없어.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어디에서 만나자. 그런 게 좀 낫지 않을까? 뭔가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하면서 그래야지 약속도 잡고 서로 뭔가 이렇게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말이 좀 샜네. 지금 보니까 요즘 그 금융주 관련돼서 한번 잠깐 해볼 텐데 이거 요즘 최대 실적이야. 최대 실적 4대 금융이. 그런데 왜 이렇게 외면을 받는지 모르겠어. 실적 좋으면은 주가가 슈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주가 슈팅하기는커녕 안 좋더라. 응? 안 좋아. 요즘 최대 금융지주, 최대 주면 국내 금융지주죠. 4개 있어요. 4개 기관. 근데 연말에 최대 실적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주가 회복에는 아주 더디고 있더라. 그럼 더디면 지금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특히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외면이 계속되는데 찬바람 불 때는 뭐냐? 뭐예요? 배당주죠. 찬바람이 불 때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여튼 찬바람이 불 때는 배당주다. 아주 무색해. 현재 금융당국의 그 관치 금융 우려, 그리고 가계대출 축소, 정기예금 금리 상승.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배당 투자 매력 감소 등이 이제 원인으로 이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개입이 많아. 정부에서 금융당국이 너무 이렇게 간섭도 많이 하니까 좀 짜증이 나. 보면 쓸데없는 데는 관섭 많아. 쓸데없는 데는 공매도 좀 없애고 하라 그랬더니 엉뚱하게 따고 다니고 있고. 하여튼 골 때리는 아주 금융당국이에요. 어떤 금융권에 따르니까 KB, 뭐 신한, 하나, 우리 이렇게 4대 금융이라고 하는데 얘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뭐 영 비실비실 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 조금 회복되는 것 같아. 회복. 여전히 그 시장의 평균보다도 못해. 평균보다도 못하더라.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쭉 보니까 하나금융이 한 12.3%, KB가 한 10.6, 우리금융 7.6, 신한지주 7.3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같은 기간에 코스피는 2192에서 2483이니까 한 13.28. 그럼 코스피가 13% 이상 올랐는데 그것보다도 낮은 수익률이죠. 하여튼 낮은 성장률 때문에 좀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은 미국의 그 10월 그 CPI가 시장의 예상보다 그 낮은 전년 동월 대비 7.7% 오른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 늦출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까지 이제 영향을 준 결과로 이제 풀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금융지주의 그 주가 상승이 지난 그 시장 평균보다도 높지 않다. 높지 않은 것은 그 외국인 우리 외인 오빠들하고 기관 언니들의 그 매도가 커. 매도세. 왜 갑자기 팔지 이렇게. 하여튼 지난 한 달 동안 외인들 쭉 보니까 4대 금융 주식을 1923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도 한 949억 정도 이제 팔아치웠고, 이렇게 4대 금융이 올해 3분기에 달성한 누적 그 단기 순이익이요. 장난이 아니야. 13조 8,544억이랍니다. 13조 8,544억.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이자 이익이 41조 1,561억이야. 처음으로 40조 원 정도를 돌파를 했고, 이자 이익은 금리가 오른 영향에 전년 동기 대비 한 25.7% 정도 이제 급증을 합니다. 아울러서 각 지주사는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배당 확대도 약속을 했는데, 실적 발표 이후로도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이제 금융지주 주식 매수에 소극적인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 이 금융지주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해서 이제 금융당국의 은행권의 간섭이 심하다, 심해. 그리고 일각에서는 불거진 관치 금융을 비판해요. 그리고 높은 정기예금 금리, 그리고 가계대출이 감소,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또 7월부터 보니까 금융당국 애들이 이제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해서 예대금리차 공시를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금융위원장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말 민영화에도 성공한 우리금융의 손태승 회장의 그 징계와 관련해서 구두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이제 관치 논란을 현재 빚고 있더라. 그래서 두 사안 모두 민간 금융사의 그 수익성과 지배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사를 통제한다고 보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가계대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라서 자금이 약간 쏠리다 보니까 향후 이제 비용 증가 올해도 높고요.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그 국내은행의 그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서 10월 말까지 1조 8천억 정도 감소를 했답니다. 반면에 정기예금 잔액은 한 187조 500억 정도 늘었어요. 10월에만 56조 2천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 시중은행들이 연 5%에 육박하는 금리를 제공한 영향 때문에 예금으로 싹 가더라. 응? 반면에 연말에 금융주주의 배당 수익률은 6에서 한 7% 정도 달할 것 같은데 정기예금 금리하고 비슷해요. 특히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6%까지 높아졌어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주 투자 매력이 높지 않아. 재미없어. 왜냐? 뭐 금리 높은데 뭐하러 배당주 하겠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별로 안 한다는 거겠죠. 최근에 그 은행주의 그 방향성은 경기 상황하고 규제 환경에 더욱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대 마진 축소 압력하고 유동성 규제 정상화로 하반기 그 순이자 마진 개선에 대한 의문이 좀 커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융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뭐 지금이 또 어떻게 보면 저평가 아니냐 뭐 그래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연말에 또 배당이도 한번 바라볼까, 배당 그런 생각에 또 들어가는 분도 있을 텐데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것저것 아마 상황도 보고 금융에 관련된 지식도 공부도 하고 각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면은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최대 실적에도 매매를 받고 있다. 우리 금융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봬요.